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오늘 초보 수입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식품 용기와 관련한 수입 요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은 초보 수입자분들을 위한 수입을 도와드리는 영상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가격 조건을 여러 가지로 받아보고 포워드에게 따로 운임 견적을 받아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원산지 표시와 관련 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해서 수출자 측에 요청하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샘플을 받았을 때 그 샘플이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경우 이제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예로 들어드렸던 물품은 바로 머그컵이었습니다. 이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식품들이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떠한 검사 그리고 매 수입시마다 합격을 취득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마시는 뜨거운 차를 여기에 넣어서 마시는데 여기에서 유해한 성분이 검출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떠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이 직접 닿는 조리기구라던가 용기 이런 물품들은 반드시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에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을 하신 후에 국내 유통이 가능하신 거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수출자 측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입 서류들을 이제 갖추셔야겠죠. 기본적인 수입 서류다라고 하면 BL, 그리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해당되는 경우 또는 FTA 적용을 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이 컵을 우리 식약처에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던가 서류가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수입 요건, 그러니까 식약처의 어떠한 절차를 거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푸드 파트 리스트, 그러니까 재질 확인서 부분이에요. 재질 확인서 부분은 이제 제가 화면으로 따로 띄워드릴 건데 중국 수출자 측의 상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질 그리고 그 재질의 색상이 표기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자의 서명이나 그 중국 수출 회사 측의 어떠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돼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서류는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수입 과자라던가 아니면은 수입된 어떠한 주방 가전이라던가 뭐 그릇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얀색 스티커로 된 한글 표시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한글 표시 사항은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식약처에 최초 신고를 했을 때에 그 식약처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샘플을 채취를 해 가시거든요. 그때 한글 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규정된 바와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거나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쉽게 소비자가 읽을 수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표시를 하세요. 한글 표시 작업을 하세요. 라고 이제 보수 작업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한글 표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스티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품명, 도자기, 머그 이런 식으로 품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조원, 제조회사의 이름,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도자기재, 뭐 하얀색 이런 식으로 재질이 표시가 되고요. 수입원, 수입하시는 회사의 회사명과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산지 중국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시가 되고 부정식품 신고는 1399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개의 물품들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이런 컵 같은 경우에는 이 컵 뒤에 엉덩이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박스에 최소 포
포장에 하나씩 포장이 되어서 판매되는 물품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채소 포장에 채소 포장에 어떤 이런 개별 포장이 돼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채소 포장 요 뒷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표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 표시 사항에 기재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일단은 수출자 측에다가 이 한글 표시 사항을 개별로 스티커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너무 작은 수량이 아니고 정말 MOQ, 미니멈 오더 퀀터티 그 이상의 수량을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부착을 해주십니다. 뭐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내가 따로 그 한글 표시 사항을 부착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붙여서 오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부착을 하려면 그 부착을 하는 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세 창고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보수 작업을 하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내가 예상한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한글 표시 사항 도안을 주고 수출자 측에다가 하나씩 개별 부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약처 신고를 위한 준비 사항으로는 일단 한글 표시 사항 그리고 재질 확인서의 수령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합격이 되면 그 뒤에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수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실익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실익이 있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FTA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0%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이 되는 물품도 있고요. 또 안 되는 물품도 있고요.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0%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익이 있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측에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많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발행 비용이 나오는데 내가 절감되는 관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7, 8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 비용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발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관세 혜택을 받는 비용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적용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FTA 적용에 실익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BL이라던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물론 원산지 증명서도 포함을 해서요. 최종 서류가 발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서류들의 드래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발행할 거예요? 라고, 그 발행을 하기 전에 나에게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모든 서류들을 먼저 받아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수입 통관을 해도 수입 통관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서류를 발행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기재사항이 좀 모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재가 간혹 잘못된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생략돼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서류는 사전에 좀 내가 체크를 해보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수입 요건으로 돌아가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건 이 하얀색 머그컵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샘플을 받을 때 이 컵뿐만 아니라 이 컵도 예뻐 보여서 이제 샘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도 마음에 들어요. 둘 다 재질은 같아요. 둘 다 도자기 컵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컵은 둘 다 처음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까? 라고 했을 때 답은 그렇습니다 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식품이 닿는 부분의 색깔을 봤을 때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이제 흰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봐요.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물품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하얀색 컵에 무언가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빨간색 컵이 되었겠죠. 그 무언가가 인체에 유해하진 않는지 무해한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의 검사는 두 가지 품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 컵을 수입을 하고 나서 정밀검사 합격을 받았고 두 번째서부터는 얘랑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접시를 같이 수입을 했어요. 같은 재질의 같은 색깔로. 그럼 두 번째 이제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수입하는 그 접시는 최초의 수입 물품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조자가 동일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질과 색상이 동일한지를 봐야 돼요. 처음 수입할 때 그럼 얼마나 가져와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처음 수입할 때는 순중량으로 품목당 100kg 이상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 컵을 가져오면서 30kg 정도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해봤더니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죠.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채워서 이 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100kg이 초과가 되겠죠. 100kg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정밀 검사를 받을 때에 몇 킬로그램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이 똑같은 물품을 정밀 검사를 한 번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두 번 받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 기준이 바로 100kg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한 번만 받고 싶어서 110kg을 가져왔다, 이 컵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식약처에서 합격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처음에 받으셨던 이 샘플로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이게 우리나라 식품 규격에 맞는 판매 가능한, 사용 가능한 어떠한 이제 컵인지를 사전 검사를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비용은 발생이 되지만 한번 검사를 받아 놓으면 조금이 아니죠. 똑같은 동일 물품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얼마든지 많은 물량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수입하시는 분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전 검사 같은 경우는 식품 정밀 검사 비용은 동일합니다. 이 컵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되겠는데요. 검사 비용만 했을 때 우리가 수입했을 때의 최초 정밀 검사를 식약처에 요청해서 받을 때에는 이게 영업일수로 한 5일, 물론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우리가 사전 검사로 받을 때에는 보통 10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 기준이 되는 이제 중량은 100kg이더라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물을 실은 배가 입항을 하고 그 화물이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된 다음에 식약처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입할 거예요, 검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보세 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세 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보통 다음 날,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 아니면 많이 늦어지는 경우엔 다다음 날 식약처 선생님들이 보세 창고로 직접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입회를 해서 한글 표시 사항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물품에 이상은 없는지, 예를 들면 나무로 된 물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곰팡이가 덜 말라서 나무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샘플을 가져가시고 한 번 더 사무실에서 한글 표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밀 검사를 이제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검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 검사 기간, 위임 위탁되어 있는 그런 시험 검사 기간으로 샘플이 넘어가게 되고요. 시험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시작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보통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때 시험 검사 비용을 미리 먼저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검사 비용, 시험에 드는 실비가 되겠죠. 이거를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 검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합격 또는 부적합,
뭐 적합, 부적합 이렇게 통보가 내려져요. 이러한 통보는 세관 전산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승인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승인 번호를 넣어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요. 부적합이 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번 연달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가져오실 때 제가 사전 검사도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적합 때문에 이후 수입건들에 대해서 뭐 정말 아주 큰 부담인 5번 연속의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아끼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일 재질의 품목인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이 걱정스럽냐면 믹서기라던가 아니면 뭐 믹서기 같은 것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다. 믹서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밑에 믹서기 컨테이너 안에 칼날이 있는데 그 칼날에 있는 고무재, 패킹의 재질과 그리고 뚜껑에 있는 패킹의 재질 혹은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이제 다른 재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질이 막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일 재질인 경우에는 그나마 걱정이 좀 적지만 여러 가지 재질 또는 색상으로 구성이 된 품목인 경우에는 사전 검사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첫 번째 수입에서 정밀 검사 합격이 나고 세관에 신고를 해서 수입 통관이 된 이후 만약에 이 컵을 두 번째로 수입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한 번 정밀검사 합격을 받은 실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입을 했었던 품목이다.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았을 때의 식약처 수입신고 원호는 몇 번이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식약처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식품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서류 검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서류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승인이 나는데 반나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서류 검사로서 이때 뭐 사진 같은 거는 첨부를 합니다. 서류 검사로서 이게 합격 통보가 세관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수입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컵을 한번 수입하고 나서 똑같은 제조사의 똑같은 재질로 된 다른 물품, 다른 식품 용기다 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두 번째서부터는 제가 세트를 만들어서 이 컵과 밥그릇, 국그릇, 뭐 아니면 접시 이런 거 똑같은 재질과 색상의 세트 상품으로 내가 만들려고 여러 가지 물품을 들여온다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사, 동일 재질의 동일 색상의 물품은 하나의 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식품 용기와 관련된 부분 물품들을 이제 수입하실 예정에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영상을 좀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국 수출자에게 받은 기본 수입 서류는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을 때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가 끝나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물건을 어떻게 반출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차후 영상에서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